저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턱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며느리 윤정입니다. 본인 부모님도 모시기 힘든 세상인데 시아버지를 하루 종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움이 스르르 올라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조용히 삼키기만 했던 그 마음들, 이제는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집안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장판 위로 길게 누웠습니다. 남편은 그 빛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는 듯 벽에 손을 짚었다 떼기를 반복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서둘러 물을 데우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살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남편의 신발 끄는 소리가 방 안에서 어지럽게 뒤섞이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히고 데워온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수건에서 나는 뜨끈한 물 냄새와 비누 향이 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예전엔 내가 매일 느끼던 냄새였는데 어느새 며느리의 손에 더 익숙해져 있더군요. 남편은 멍한 얼굴로 윤정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얼마 못 가 다시 표정을 잃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남편 같았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얼굴에 살짝 번졌습니다. 그 숨소리에 하루의 무게가 그대로 실려 있는 듯 했지만 윤정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남편의 양말을 펴서 들고 손목에 미세한 떨림을 감추며 발에 끼워 주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나는 싱크대 앞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대파를 썰던 칼끝이 잠시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윤정이 남편에게 아버님 괜찮으세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묻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씁쓸해졌습니다. 그 말은 원래 내가 해야 할 말 같아서요.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려다 넘어질 뻔했고 윤정이 잽싸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냄비를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윤정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남편이 또 밤새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겠죠. 그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는데 오래 굳어버린 성격이 그 말을 막아섰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 남편은 숟가락을 쥐지 못해 밥알을 계속 흘렸습니다. 윤정은 그 밥알을 하나씩 손가락 끝으로 모아 접시에 다시 올렸습니다. 내가 할게라고 말하려다가도 윤정의 얼굴에 번진 조용한 집중을 보자 또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의 움직임에는 지겨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방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마 그 차가움 때문일 겁니다. 문득 마음이 울컥해진 건
윤정은 나보다 더 오래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얼마나 많은 짐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지 그걸 나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윤정이 식탁을 치우러 일어나자 남편은 뭔가 잡으려는 듯 허공에서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그 손을 윤정이 살며시 잡아주자 남편이 잠시 가만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도 그렇게 손을 내밀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남편을 살폈습니다. 물컵 부딪히는 소리, 수돗물 흐르는 소리, 남편의 발소리. 그 모든 소리가 윤정의 뒤에 얹혀 있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 소리들을 배경처럼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에서 가장 무거운 일을 맡은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윤정은 넥타이처럼 길게 늘어진 수건을 개었습니다. 손끝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윤정이 잠시 쉬겠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문틈에서 따뜻한 바람 하나가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온기가 며느리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부엌에서 남편의 약통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작았지만 가슴은 크게 울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을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정작 며느리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동안 나는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천천히 꼼지락거렸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지만 눈동자는 멍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손등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늘 하던 행동인데도 오늘따라 손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피부 아래까지 식어버린 듯 했지요. 그 차가움 속에서 저 사람이 이제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작은 한숨을 한번 내쉰 뒤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방금까지 잠시 눈을 붙였는지 얼굴이 조금 부은 듯 했지만 표정은 다시 원래의 담담함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는 좀 쉬었어? 하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입술에서 한 바퀴 맴돌다 다시 내려갔습니다. 말을 건네면 괜히 며느리가 부담스러울까봐, 아니, 사실은 내가 너무 늦게 묻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윤정은 남편에게 다가와 아버님, 주무실까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윤정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윤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웃지도 않았지만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서운함까지 뒤섞여 가슴 안쪽이 조용히 저릿했습니다. 윤정은 남편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내 뒤에 남겨진 빈 의자 위에는 남편이 남긴 체온이 아직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를 손으로 느끼며 나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퇴근하자마자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묻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지금은 그 말에 반도 듣지 못하지만 기억 속 남편은 여전히 그렇게 나를 불렀습니다. 윤정이 남편을 눕히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약을 타기 위한 물이었지만 그 뜨거운 김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윤정이 방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약을 쟁반에 올려 건넬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무거운 걸 대신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껏 해오지 않은 행동이라 선뜻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게요. 윤정이 대신 말했다. 나는 그제야 쟁반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우리 사이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든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나는 또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약을 먹인 뒤 윤정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힌 이불 사이에서 남편의 옛 지갑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오래되어 가죽이 벗겨져 모서리가 다해졌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그 지갑을 들어 살펴보더니 나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버님께 맞죠? 나는 지갑을 받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몇 장 남지 않은 낡은 사진들, 오래된 영수증, 젊은 날의 우리 아이들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지금의 우리 집안에는 좀처럼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살며시 접어 지갑을 덮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젊었을 때는 손이 참 부지런했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윤정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시큰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윤정이 자신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윤정은 다시 거실로 나와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집안 공기를 긁어내는 듯 했습니다. 나는 거실 한켠에서 윤정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의 서툰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켠을 아리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 윤정은 가볍게 허리를 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먼저 주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을 때 문 사이로 스며든 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늘 하루 윤정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자고 있는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 안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올랐습니다. 윤정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하루가 또 지나가 버렸다는 걸 깨달으면서요. 그날 밤 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을 끄고 천천히 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윤정이 잠든 집안은 깊은 밤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 전등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와 방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빛 위에 손을 올려보니 주름 사이로 그림자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루 내내 눌러두었던 마음들이 그 주름 사이에서 꿈틀거렸습니다. 남편이 앓기 전에는 이런 밤이면 둘이 마주 앉아 TV를 보곤 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에 남편이 혀를 차고 나는 그걸 잔소리로 흘려보며 평범하게 하루를 끝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도 그 곁에 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도 남편의 체온만 느껴질 뿐 예전에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정의 방에서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또 한 번 저려왔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혼자 견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라기보다 관찰자처럼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묵직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남편이 쓰러졌던 지난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많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윤정이 맨손으로 남편을 부축하며 울먹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날 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 게만 되뇌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바닥이 서늘해져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머리를 들었습니다. 윤정이 더 짐을 떠안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마움이든 미안함이든 이제는 더 이상 내 입속에서 굳어있게 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방으로 조심스레 걸어가 문틈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코끝에 약한 숨소리가 방 안 공기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윤정이 아까 정리해둔 휴지가 바르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지런함이 괜히 내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너무 선명했습니다. 나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 천이 오래되어 몸을 기대면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오늘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여태껏 며느리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애써왔잖아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한 번도 건넨 적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두 목소리가 서로 엉켜 가슴이 한동안 답답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작은 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쓴 물컵, 다른 하나는 윤정이 쓰던 컵이었습니다. 컵 바닥에 남은 물기가 희미한 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서로 말하지 않은 마음들이 컵 바닥처럼 고요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찬장에 손을 뻗어 컵을 닦으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윤정이 항상 말없이 해오던 일을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바로 하진 못하더라도 먼저 손을 뻗는 연습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을 대어 부드러운 행주를 짜고 컵을 닦았습니다. 컵 표면을 문지르다 보니 행주에서 은은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윤정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을 돌보고 집안을 챙기면서도 늘 어딘가 단정했던 그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오늘 내 마음속에서 결심이 내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색해도, 아무리 늦어도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야 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집의 오래된 침묵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내 마음은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숨을 내쉬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컵을 닦아둔 식탁이 어쩐지 조금은 덜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정리가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윤정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흐르는 기운이 어제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지만 표정은 늘 그렇듯 담담했습니다. 나는 말을 건넬까 하다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나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움직임이라 놀라 서둘러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받쳐주려 했지만 남편의 손은 뜻밖에도 윤정을 향해 뻗었습니다. 윤정은 주방에서 나와 서둘러 남편 옆에 섰습니다. 남편은 윤정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잠깐이었지만 윤정의 얼굴을 알아본 듯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아, 윤정아. 흘러나온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지만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윤정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아버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 이름을 불러준 것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는지 기억도 가물했습니다. 아직 남편 안에는 누군가를 기억하려는 작은 불씨가 남아있음을 그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표정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 한 번의 부름이 윤정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저 고개를 숙여 남편의 어깨를 쓸었습니다. 그 손길은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묵묵한 수용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하는 윤정의 뒤를 바라보며 가슴이 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준 따뜻했던 말들이 이제는 며느리에게 건네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짠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윤정은 아침상을 차리며 남편이 잠깐 보여준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는 듯 표정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또 찔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남편은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잡기 위해 허공을 몇 번 더듬었습니다. 그 손을 윤정이 감싸쥐고 숟가락을 쥐어주는 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손길은 내 것보다 더 단단했고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윤정이 식탁을 치울 때 남편이 갑자기 그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윤정이 뒤돌아보자 남편은 흐릿한 시선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말을 대신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표정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켜 있는 걸 느꼈습니다. 지친 얼굴 위에 스친 작은 미소는 잠깐의 위로가 된 듯 했지만 그 밑에는 누적된 피로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의 잊혀가는 기억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를 불러준 그 목소리가 이 집의 균열을 조금은 메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재워놓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윤정은 거실 구석에서 세탁물을 개고 있었고 나는 남편 방을 정리하기 위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양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서랍장은 반쯤 열린 채로 멈춰 있었고 그 안에 쌓인 낡은 물건들이 오래된 기억을 한 움큼씩 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서랍장을 닫으려 손을 뻗었다가 한 모서리에 끼어 있는 낡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이 바래 누르스름해진 종이 끝이 살짝 찢어져 있었고 손을 대자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니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반이 찢겨나간 듯 절반만 남아 있었고 글씨는 남편의 굳은 손글씨였습니다. 정부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짧은 문장뿐이었지만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글씨는
남편이 병이 깊어지기 전 손이 아직 떨리기 전에 글씨였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끊어진 문장들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윤정이 너한테만. 내가 못한 말.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선명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갑작스런 파도처럼 가슴을 밀어 올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정이 남편을 돌보는 동안 남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한 번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이 이 편지를 언제 썼는지, 왜 끝내 전하지 못했는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 빨래를 들고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급히 접어 옷장 위쪽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았지만 심장이 계속 두드려 대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거실로 돌아올 때 나는 평소처럼 빨래 다 했어?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어딘가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빨래를 거실 한쪽에 내려놓고 어머님, 저녁 조금 늦게 차릴게요. 아버님이 금방 잠드셔서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루 내내 이어온 피곤이 얹혀 있었지만 예의와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편지 속 문장들이 다시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 너한테만. 그 말을 떠올리자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남편은 병이 깊어지는 와중에도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짐을 짊어지게 한 미안함을 털어놓고 싶었던 걸까요? 그 마음을 이제 와서야 내가 주워들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죄스러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부엌에 서서 그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간직해야 하는지 아니면 윤정에게 전해야 하는지 내 마음 안에서는 두 갈래의 길이 서로 얽혀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수건을 정리하며 방으로 들어갈 때 나는 그 등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뒤돌아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 표정에는 흔들림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시 남편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내가 전해야 하는 거니? 남편은 아무 반응도 없었지만 그 고른 숨결 사이로 작은 답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결국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침대 머리맡을 한번 쓸고 일어섰습니다. 편지가 놓여 있는 곳을 잠시 바라보다 방에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내 마음속에 오래된 침묵이 또 한 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집안은 숨소리조차 아껴두는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따뜻했던 물컵이 이미 식어버렸고 컵 밑으로 남은 희미한 물자국만이 오늘 하루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랍장 안에 감춰둔 편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굳은 손글씨, 그 짧은 문장들, 그 문장 속에 담긴 마음이 선명할수록 나는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부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윤정이 너한테만. 그 글씨들이 한 줄씩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어 놓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윤정에게 따뜻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표현도 서툴고 마음을 드러내는 일도 늘 어려웠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며느리가 힘든 티를 내도 그래, 참아야지 정도의 말만 건넸고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며느리가 어떻게 느꼈을지 이제 와서야 마음 한복판이 저리는 듯 했습니다. 편지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가만히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내가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윤정이 왜 이제 와서요? 그동안은 제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요.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마주한 건 윤정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말 없는 세월, 내 서툰 마음, 그리고 내가 만들어 온 거리감들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문득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정분아, 이제 너라도 말해야지.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손등을 살며시 쓸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마른 피부, 깊어진 주름. 내가 사랑해온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손끝으로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 슬픔이 가슴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편지를 윤정에게 전하면 남편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이 될까? 아니면 남편이 하지 못한 말을 내가 대신 말하는 것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접힌 행주가 하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윤정이 저녁에 마지막으로 닦아두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그 행주의 촉감이 왠지 모르게 내 가슴에 기대어 온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행주를 펼쳐보았다가 다시 접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안을 붙들고 있는 건 남편의 기억이 아니라 윤정의 손길이라는 사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나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아이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견디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져 살갗을 스치는 느낌이 들자 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아무데도 닿지 못한 채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윤정에게 닿아야 할 말이었지만 여전히 내 방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편지가 나에게 남긴 무거운 그림자만 어둠 속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기 전 집안은 잿빛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정리하지 못한 찬물이 남아 있었고 그 물 위로 희미한 전등빛이 비쳐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그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윤정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서둘러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은 피곤한 눈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 마음속에서 쌓여있던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뻣뻣해져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묵묵히 물을 끓이고 아버님의 아침약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듯 표정이 단단해 보였지만 눈 주변엔 깊은 피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 안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깨어나자 윤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내 발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제의 침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방 문을 열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정아, 잠깐만 있어봐. 윤정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엔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는 듯 했지만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늘따라 더 서글펐습니다. 윤정이 다가와 남편의 팔을 받치려는 순간 내 안에 뭔가가 탁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돌처럼 굳어있던 말이 불시에 튀어나왔습니다. 윤정아, 미안하다. 윤정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정지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다시 눕히고 윤정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얼굴에 흐르는 열이 느껴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후회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내가 너무 늦게 했어.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동자만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놀람과 당황, 그리고 아주 작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손등을 꼭 쥐고 숨을 한번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내 목소리가 스스로 놀랄 만큼 떨렸습니다. 윤정은 어깨를 조금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려는 듯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에는 기쁨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묵은 서러움이 조용히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작은 틈으로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윤정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긁힌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위로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니 말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내 손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내가 몰랐어. 윤정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꼭 내 마음의 오래된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저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 나는 너만큼 못했어.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워. 입 밖으로 내뱉은 말들이 마치 가슴속 깊이 묶여있던 매듭을 하나씩 풀어내는 듯 했습니다. 말할수록 가슴이 아렸고 말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바라보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도 제 손을 한번 꼭 잡으셨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유난히 오래 잡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남편이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걸까? 그 생각이 다시 가슴을 울렸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훔치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살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 있던 집안의 기둥 하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윤정의 손등을 괜찮냐는 듯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이 수십 년 묵은 거리감을 조금은 녹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 셋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진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당 한켠 매화가지가 살짝 부풀어 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이 피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 작은 봉우리가 집안 공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어딘가 달라진 기운,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진 숨결 같은 것. 윤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지친 어깨는 여전했지만 표정 한켠에 가볍게 내려앉은 평온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은 풀린 사람만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살짝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문턱에서 멈춰서서 지켜보기만 했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더 용감했습니다. 윤정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도울 게 있을까? 윤정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 질문이 얼마나 어색하고 늦은 행동인지 우리 둘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정은 미소를 가볍게 지으며 그럼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주실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그릇을 손에 쥐었을 뿐인데 그릇의 따뜻함이 손끝에서 마음까지 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하는 느낌. 그게 이렇게 큰 위로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오늘따라 평소보다 잠이 깊었습니다. 윤정이 문틈으로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아버님은 조금 더 주무시게 두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엔 어느새 익숙해진 애틋함과 돌봄의 긴 세월이 남긴 부드러운 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윤정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손등이 스칠 듯 말 듯 가까워졌을 때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날 말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 말이 긴 세월의 벽을 톡 하고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내 마음도 조금은 윤정에게 전해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한 뒤 우리는 남편을 깨워 식탁에 앉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지만 윤정이 숟가락을 쥐어주자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의 눈 속에 아주 흐릿한 미소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지만 우리는 동시에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마음 한 조각이 아직 어디엔가 남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서랍 깊숙이 감춰두었던 그 찢어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남편의 굳세고 서툰 글씨가 햇빛 아래에서 다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윤정이 너한테만. 나는 그 글을 조용히 손끝으로 훑쳤습니다. 편지는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잘린 문장들 사이에 남편이 말하지 못한 온갖 마음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윤정은 거실에서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동작이 집안을 가만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윤정에게 다가가 편지를 내밀까 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살포시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윤정의 옆에 앉아 남편의 다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손이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 온기 속에 우리 셋이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는 아직 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꼭 전해야 할 날이 올 테고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 윤정의 고단한 숨결, 그리고 내 마음의 늦은 봄이 같은 방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창밖 매화 봉오리가 더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늦은 봄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